배민이 왜 이래? 진짜 배민, 어떻게 해야지? 진짜 뭐 같아? 사장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매출이 안 올라가면 이제는 배달이 문제 있는 건가? 이게 아니고 네. 바로 저희 이렇게 열악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66만 원으로 2천만 원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보통 한 100만 원 넣으면 한 8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똔똔이다. 그걸 하면서 습득하세요, 스스로가. 안 하시잖아요. 돈만 넣고 그냥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돈만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것들을 들어가야 되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까지 해서 배달의 민족 세팅이나 광고 상품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마케팅을 할 때 요즘 효과 있고 인기 있는 그런 마케팅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배민이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배민, 쿠팡, 요기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사장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사장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시기가 어떤가요? 지금 배달 수수료가 엄청 악화됐고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매출이 일단 많이 발생 안 하는 맞아요. 시기잖아요. 식자재 가격도 다 올라갔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식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내수 시장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조금은 2월보다는 그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수익화가 악화되었다. 수수료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민이 왜 이래? 진짜 배민 어떻게 해야지? 진짜 뭐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잠시만 하시고, 자, 배민 쿠팡 요기요는 고정값만 이제 유지하시고 우가클 그다음에 광고만 변동을 조금씩 주면서 해라. 근데 이 세팅값의 변곡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계절과 연관시켜라. 왜냐면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매출이 떨어지네? 더 올려야 되겠네. 매출이 올랐네? 더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광고비를 계속 쓰는 거지. 고정값 유지만 하면 된다. 나머지 땡겨요. 네이버 플레이스 주문, 뭐 자사앱, 폴포장, 지역사회, 어플 등입니다. 요것들은 사장님이 옛날에 배민을 막 하려고 해서 공부하셨죠. 네. 이제 그걸 이렇게 하시고 요것들은 고정 세팅값을 하되 네. 우가클 광고밖에 이제 변동점이 없습니다. 통합할인가 우가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는 쿠팡도 동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쉬워졌어요. 매출 올리기가 쉬워진 것이 아니라 돈 빨리기 쉬워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세팅하기가 쉬워졌다. 옛날보다는 돈만 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금이 낮아졌다. 네. 그래서 고정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절과 연관이 있다.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배달이 언제 제일 잘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동계절, 하계절이에요. 인간이 바깥에 나가기 힘들 때, 내가 귀찮을 때, 네. 힘들어질 때, 그게 바로 계절 연관이에요. 업종이랑 상관없이 배달업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될 때 광고를 더 찍어야 돼요. 안 될 때는 쓰던 우가클 광고를 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매출의 2에서 5%만 쓰고 네. 돈을 더 이상 쓰지 마라. 클릭당 비용을 조정해라.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끝. 해놓고 끝이에요. 매출이 안 올라가면 이제는 배달이 문제 있는 건가? 뭔가 더 꼽을까? 뭔가 안 꼽을까? 이게 아니고 네. 바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봄, 가을 네. 딱 들어올 시점. 옷을 바람막이를 입기 시작할 때.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것들은 이 다음입니다. 특히 지금. 그 다음에 지금이 지나면 어디죠? 하계절이죠. 그때는 네. 이겁니다. 다시. 이거. 근데 홀도 같이 해주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여름은 평균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소비량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높아져요. 네. 코로나 때 자체적으로 그냥 배달이 높아진 것처럼. 네. 그 사계절 중에 가장 여름이 특수입니다, 보통.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을 자주 잘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지금처럼 또 하면 됩니다. 세팅값, 저는 한 3%에서 4% 잡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너무 떨어지면 5%로 다시 세팅값을 늘려요.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거를 세팅값 딱 해놓고, 네. 봄 오기 전까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저희 이렇게 열악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돌아다녀요. 네.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 가장 좋은 어플이 뭐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마케팅이란 것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곳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내가 배너를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나요? 높죠. 사람이 있는 곳에 지불해야 되죠. 네. 지금 시기에 배달이 사람이 많을까요? 홀이 많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밖으로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네. 홀이. 그러면 많은 곳에 돈을 넣으세요. 아. 그게 뭐냐면 지금 1번 당근, 2번 네이버, 3번 인스타, 4번 유튜브, 틱톡이죠. 네. 이게 사람들이 보고 찾아가는 패턴이에요. 가장 쉽게. 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DC 인사이드나 많이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거는 광역적이에요. 비교적. 네. 근데 요것들은 비교적 지역성이 강합니다. 요거 빼고 요 위에까지. 자, 하나, 둘, 셋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인스타그램은 네. 단기 폭발적이에요. 단기 폭발. 돈을 집어넣는 것 대비 단기 폭발적이다. 네. 돈을 100만 원 넣으면 네이버에 100만 원 넣는 것보다 10배를 더 이상 튀길 수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이다. 근데 이거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써서 3번 대박을 치면 네. 장기전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왓더버거가 있었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계속 뭐라고 했죠? 잊어버려서 안 먹는다잖아요. 네. 근데 한 번씩 치는데 신메뉴가 나왔다 하면 관심도 가져지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메뉴로 치는 것들이. 근데 아니더라도 뭐 사소하게 감자튀김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에 넣어야 돼요. 그래 보고 찾아와요. 그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추천해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그램도 많습니다. 먹스타그램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 계정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찍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가 1월달에 5,800, 2월달에 5,000, 3월달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7,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먹스타를 해서 먹스타로 2천만 원이 상승한 거네요. 이렇게 그럼 먹스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가요? 총 비용은 66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66만 원으로 2천만 원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오. 이게 폭발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60만 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폭발적일 수 있다. 네. 제가 뭐래요? ROS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자주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익숙해지죠. 네. 그러면 그 주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한 매장은 3개월에 한 번씩 먹는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2개월에 한 번씩 넣어주면 평균 매출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장사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적으로 합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먹스타그램이 요즘에 뜨면. 근데 잘 보세요. 겨울에 12월, 1월에 먹스타그램을 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봐요. 알고는 있죠. 네. 그러면 배달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확률이 떨어진다. 춥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싶고 가고 싶은데 계절이 방해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잘 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먹스타그램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 기준이 뭐냐면, 자, 구독자가 많으면 좋아요. 하지만 구독자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좀비 계정. 그건 뭐냐면 딱 봤을 때 최근 3일에서 5일을 보고 쇼츠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먹스타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자기 지역의 먹스타를 찾는 방법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돋보기에 네. 원주 맛집 치세요. 그러면 원주 맛집으로 나와 있는 저 계정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 DM 보내세요. 거기서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가격을 한 5, 6, 7군데 다 해가지고 내가 비교하는 겁니다. 최근에 올린 5일간의 게시물이 고정 게시물이 아닙니다. 최근 순 네네. 해서 조회수, 두 번째 댓글 수 다 다릅니다. 계정마다. 댓글 수가 많을수록 팬덤 측이 많은 계정이에요. 조회수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는 계정이라는 거죠. 네. 그것들을 한 3개만 골라서 찍어달라 하는데 네. 전달할 점은 사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족발집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주에 이런 대박 족발집이 있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격 대비 양이 많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족발을 시키면 소짜 감자탕 미니를 무조건 준다. 리필 한번 해준다. 네. 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족발 시키면 감자탕 하나 준대. 야, 이게 가자라는 동기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획을 짜서 포인트를 집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찍는 건 의미가 없겠네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의미는 ROS가 떨어지죠. 그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돈을 어차피 60만 원을 넣으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더 촉진시키는 재료를 넣어서 네. 그 비용 안에 포함시킨다. 그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먹스타그램을 그렇게 진행을 해서 투자 대비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와야 이렇게 이게 효과 있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넣었어요. 네. 2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네. 월 매출이. 네네. 효과 있었나요? 효과는 있는 건가요? 효과는 있었어요. 네. 돈은 벌진 못했죠. 100만 원을 내가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죠? 식자재비, 그 다음에 공과금, 네. 이런 것들 수치를 다 하죠. 보통 한 100만 원 넣으면 한 8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똔똔이다. 왜냐면 100만 원 넣었잖아. 100만 원 더 벌어야 돼. 그럼 이제 8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잖아.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근데 그게 과연 손해일까요? 알렸잖아요. 그거는 돈으로 수치화 시켜보세요. 그것도 이제 그것 이득으로 또한 봐야 이득이다.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을 30일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23만 원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대박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효과 있다 이 정도? 그거 중타 기준이죠. 중타기. 한 1,000만 원만 올라도 효과 봤다. 그리고 손님이 잊어버리는 주기가 조금 더 연장시켰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3개월 동안 한 번씩 치지 않으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또 잊어버린 사람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800만 원을 해서 800명한테 더 팔았어요. 그러면은 800명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은 뭐냐면 800명이 먹고 또 다시 나는 왓더버거 먹었는데 나는 뭐 했는데 구전이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또 확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계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잠재적인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세팅 값이 드는 거예요? 계산이 형평성 있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추가적인 이득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번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인 대기업들이 왜 그런 것들을 막 공짜로 돈을 주고 기부를 하고 합니까? 기업가가 돈을 벌려고 하는 만든 회사가 보이지 않는 이득이나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보통. 그렇게 계산이 조금씩 들어가면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득을 보려고 조금씩 돈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죠. 네. 하지만 인스타는 단기적이다. 해봤자 2주 정도. 한 건당. 한 건의 효과가 한 2주 정도 지속된다 보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한 1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3건을 올릴 때도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퐁당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200을 써도 효과가 더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되겠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몰리는 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다. 돈을 쓰고 광고 기획하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그래 하나 60만 원 넣어서 하나 15만 원의 평균 매출이 올린다고 치자. 그러면 그거를 3개를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대박이 하나 터지면 다 원금 회수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을 넣어라. 그럼 이제 기획을 넣고 반응도가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습득하세요, 스스로가. 안 하시잖아요. 돈만 넣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돈만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겁니다. 자신이 올라가야죠. 스킬이. 네이버는 이거보다는 중장기적이다. 이거는 효과가 중간이다. 당근은 이것도 중장기다. 이거는 장기적이다. 효과는 추후 폭발적이다. 자, 성향을 갖고 말해드릴게요. 네. 이 안에 있는 거는 공부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씩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당근은 배너처럼 깔아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절감돼요. 왜냐면 주거 인원 3km 안에 있으면 올라오는 배너가 똑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도가 떨어지겠네요. 떨어진다. 3km 안이니까. 네. 그러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배너를 바꿔준다. 앞에 맨 당근에 이렇게 뜨는 배너를 그 배너의 이벤트 내용을 실어가지고 실어줘야죠. 네. 한 번 클릭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기억이 남게끔. 네. 네이버는 또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플레이스 상위, 지역 소상공인 마케팅. 제일 효과 좋은 것은 네이버 플레이스 상단으로 올리는 마케팅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그것도 이제 입찰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입찰제는 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좀 작업을 쳐서. 네. 그래서 그거는 비싸요. 근데 그거 잘못하시면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고 입찰제로 적당하게 돈을 쓰면서 쭉 가는 상품으로 가야 돼요. 쭉 가는 상품. 단타로 가는 거. 주식으로 가면 S&P 500 QQQ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은 뭐냐? 테마주처럼. 우리 그 자영업 사장님들은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성향이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틱톡은 무엇일까요? 채권이랑 비슷해요. 20년 장기채. 10년 장기채처럼 계속 그냥 투자해서 나중에 그 규모가 형성되고 팬덤이 형성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저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계속 쭉 치는 게. 근데 나는 단기적만 할 것이야. 나는 장기적으로만 할 것이야. 사람들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극단적으로 좀 나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돈을 매달 150만 원을 쓴다고 하시죠. 네. 마케팅 비용. 마케팅 비용 150만 원도 안 써서 매출 6천, 7천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소 150만 다 씁니다. 뭐 우가클 이런 거 다 합쳐서. 네. 자, 그러면 내가 뭐 100만 원을 쓴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한 8, 9천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100만 원을 쓴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한 15%, 여기서 35%에서 뭐 한 50%, 여기서 뭐 한 30%, 여기서 뭐 한 15%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예산에서 뺍니다. 전부 다 분산. 그래서 한 달 내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평균 매출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쓸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장기적으로 축적되면서 올라간다. 근데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다? 한계가 있다. 한 매장에서. 네네네. 그럼 어떻다? 2.5kg 밖에 한 매장 하나 더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된다? 광고비는 하나로, 광고비가 절약되는 거죠. 네. 두 매장의 마케팅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로 운영이 되니 세이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비용이 매출의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공격적이거든요. 한 5% 씁니다. 근데 한 2에서 3%는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네. 매출이 다른 사람이 팍 내려갈 때 요 정도 내려가는 기준. 매출이 다른 사람이 요 정도 오를 때 요 정도 오르는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전체. 그래서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성향을 다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플랫폼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300만 원을 다 써. 내 눈앞에 있는 3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회의적이게 돼요. 분산하세요. 매출을 한 번에 막 2천만 원씩 치는 게 아닙니다. 매달
하루에 10만원씩, 15만원씩, 25만원씩 안정적으로 축적해 나가면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자체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소비적인 이 성향들로 인해서, 그럼 여기서도 뭐 이거는 매달 여기 안에서도 플랫폼이 많거든요. 여기서도 뭐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플랫폼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는 매일, 여기서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네. 사장님들의 독립성을 가지는 거예요. 배민 쿠팡 요기요는 독립성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예전에는 깃발의 스킬과 채소 주문 구매 이거에 대한 스킬을 있는 사람들은 고액 매출을 가져갔죠. 지금 내가 세팅한 걸 다 보면 그 기술이 많이 없어도 고액 매출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돈만 그냥 쉽게 넣으면 네. 바로 올려주니. 네. 그게 세팅을 이제 고차원의 스킬이, 그 배달 세팅도 고차원의 스킬이거든요. 그 스킬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걔네들은 더 크게 만들고 더 돈을 많이 만들고 반경을 더 늘려놨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값만 치고 나머지는 이걸로 돌아서야 된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은 어떤 것들을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은 고정 세팅값을 해놓고요. 네. 뭐 자사앱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직접 배달을 하시거나 하셔서요. 네이버 플레이스 주문 이런 거 진짜 좋습니다. 땡겨요 이런 거 좋습니다. 하셔서 매일 그 봉지에 넣어주세요. 자석 메뉴판 이런 거. 근데 그냥 자석 메뉴판 지금 넣어주면 효과가 좀, 지금 제가 방금 해놨는 게 효과가 좀 적긴 한데, 네. 계속 시간이 되면서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옛날처럼 메뉴에서 전화번호 눌러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QR코드 하나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땅땅, 배민 쿠팡보다 15% 저렴합니다 딱 찍어놓고요. 사람들 QR코드 딱 찍으면요, 바로 주문 바로 누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자석에 붙여놓으세요. 전단지나. 네네.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사실 성황리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차별성이 없잖아요, 이제. 네. 다시 이쪽으로 차별성이 들어가죠. 네. 근데 저는 이것들 있잖아요. 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산 편성을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계절, 동계절은요, 배민에 400을 넣으면요,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저는 250, 300으로 줄여요. 그리고 그 돈을 여기다 다 써요, 더. 이것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 돈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덜 떨어지게 만들어요, 기술을. 근데 다른 사람이 역으로 하잖아요. 더 넣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더 넣잖아요. 네, 더 넣죠.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겠죠. 네. 근데 더 마이너스죠. 그러면서 3개월을 버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됐구나. 그럼 이제 하계절이 오죠. 네. 그러면 이제 쫙 올라가죠. 광고빨이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한 광고가 맞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믿을 수 자영업을 하는 것은 생사를 하고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 분기별로 일부러 계절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영업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방법을 바꾸고 그걸 1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화 시키면 그것 또한 쉬워진다. 예를 들어서 매달 3월 달에는 홍보 마케팅 고정 비용을 바꾸는 시기다. 6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는 또 이렇게 들어간다. 왜 추석이냐? 추석은 이제 가을이 들어간다는 수학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출이 낮아지고 또 이제 겨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2월부터 3월이 어떻게 됐나요? 원래 보통 3월입니다. 고샘추위. 근데 작년에 10월부터 그게 됐어요. 앞당겨졌어요. 앞당겨. 추위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인데 2월로 앞당겨진 거예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지금 최저 매출이다. 원래는 3월이 최저 매출이었습니다. 그 전년에는. 그러니까 모든 배달 기준, 그리고 저희 햄버거 기준. 그러면은 완벽한 영원한 세팅은 절대 없겠네요. 없죠. 왜냐? 사람은 다 바뀌어요. 제가 몇 가지 요소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운영점의 요소들은 첫 번째 계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휴일,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들, 네. 세 번째 트렌드, 유행 이런 거. 그런 것들, 그 경기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배민 세팅에 대한 세팅법보다는 계절에 따른, 그러니까 내 업종이 이 사람들이 사 먹는 주기를 생각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분산해서 들어가고, 그 분산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부 높여서 더 집중을 해서 떨어지는 매출을 덜 떨어지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댓글 원하시는 주제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넣어서 도움이 되도록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